여러분이 아침에 확인하는 스마트폰, 그 안에는 수백억 원짜리 기술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이 최근 몇 개월 사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5조 원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단순한 주가 상승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차세대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유리기판 기술입니다. 잠깐, 반도체 기초부터 짚고 갈까요? 반도체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이고 후공정은 패키징과 테스트를 말하죠.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공정이 진짜 기술이고 후공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과정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첨단 패키징, 영어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의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고요? 이제 후공정의 전공정 수준의 7나노, 5나노급 미세공정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패키징 기술의 진화라고요. 더 이상 칩 성능만으로는 AI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웬만한 후공정 업체들은 이제 AI 반도체 패키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전공정 수준의 초정밀 장비와 기술력이 필수가 됐으니까요. 결국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 거인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판이 됐습니다. 이들은 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우리는 칩만 만든다던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은 패키징까지 우리가 직접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만 만들다가 이제 완성차까지 조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처음에 저도 의심했습니다. 설마 패키징이 그렇게까지 중요해질까? 하지만 직접 취재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정말로 옮겨가고 있구나.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AI 반도체의 진화 속도가 우리 예상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챗 GPT가 나온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 사이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는 10배 이상 폭증했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원하고 반도체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말씀드릴 유리기판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본격 상용화됩니다. AMD가 주목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이 기술을 탑재한 자체 AI 칩 개발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빅테크와 공급 협의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정보들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리기판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술혁명의 시작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AI 반도체가 기존 반도체와 다른 점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엄청난 발열, 둘째는 고집적화, 셋째는 초대형화입니다. 먼저 발열 문제부터 볼까요? AI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일반 서버용 반도체보다 몇 배 이상 높습니다. AI 칩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죠. 최근에는 AI 반도체가 고집적화되면서 같은 패키징 안에 여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GPU AI 반도체 하나에는 GPU 칩 하나와 HBM 메모리 반도체가 8개에서 12개, 심지어 16개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GPU를 2개 설치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고 몇 년 내에는 GPU가 몇십 개를 하나의 패키징으로 통합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HBM은 하나의 컴퓨터에 몇백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반도체의 고집적화와 초대형화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초대형화가 되면
반도체가 올라가는 기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데요. 열이 발생하면서 열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워피지 현상, 기판이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은 열에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실리콘이 올라가는 기판은 플라스틱 같은 유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 소재는 몇백 도를 견디는 소재로 만들어진다 해도 실리콘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에서 엄청난 연산이 진행될 때 실리콘은 그대로 있는데 아래쪽 유기기판이 휘어지면서 단락이 생기고 반도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유기기판 시스템으로는 초대형 AI 반도체 제조가 어렵습니다.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현재 AI 반도체가 겪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문제 상당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과 유사한 수준의 평탄도를 제공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유기기판에는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게 어려운데요. 유리는 실리콘처럼 평탄하기 때문에 유리 위에 굉장히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출력 병목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MLCC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판 아래쪽에 위치해서 전력을 지원했었는데요. 유리기판에서는 이게 안쪽으로 삽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열, 전력 소비, 데이터 신뢰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리콘과 열 팽창 계수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피지 현상, 기판이 휘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형 패키징 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향후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 방향입니다. 초대형 반도체, 유리기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개발 2년 만에 글로벌 빅테크와 공급 협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이미 AMD와 브로드컴 쪽에 샘플 공급을 한 상황이고요. AMD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AMD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깨야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로드컴은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 설계를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내년이 엔비디아가 아닌 진영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설명란에 준비된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 트렌드는 물론이고 급등주 포착 전략, 대장주 공략 타이밍, 그리고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핫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는 기술 이해도가 수익률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주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클릭 한 번이면 댓글창,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MD는 현재 오라클,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 AI 반도체 협력 공급 계약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MD가 AI 반도체를 출시했지만 GPU 위주로 사업을 해온 엔비디아와는 기술 격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탑재량이 많지 않았죠. 여기에 납품하는 삼성전자도 AMD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같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결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작년, 올해의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내년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는 정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MD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TSMC 2나노 공정 활용입니다. 엔비디아의 루비는 3나노 공정인데요. 2나노 공정이 3나노보다 50%에서 2배 가까이 비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싼 공정이면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처리하는 AI 반도체에서 의미 있는 성능 격차가 나올 겁니다. 세부 사양 측면에서는 루빈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AMD는 높은 성능이지만 점유율 확보를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춰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MD는 AI 반도체의 유리기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MD의 성과는 유리기판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브로드컴 이야기도 해볼까요? 브로드컴은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애플 같은 빅테크 AI 반도체 설계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들은 반도체 제조 역량은 없지만 설계 역량을 가진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설계를 지원해주는 구조죠. 빅테크들은 자기들 시스템에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데이터 센터와 완벽하게 맞는 AI 칩을 원하는 거예요. 이미 구글 같은 기업은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 자체 칩을 적용하고 있고, 심지어 구글 AI 칩은 다른 업체들도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볼까요? 애플은 주문형 AP,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애플 실리콘 프로젝트로 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핸드폰이나 만드는 회사가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는 회의적 시선도 있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초기 개발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팀과 진행했는데 이후 애플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는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 정도인데 애플은 40에서 50%가 나옵니다. 이게 반도체 자체 내재화에서 나온 효과거든요.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거대해질 AI 산업에서 초기 비용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더라도 내재화하는 게 AI 빅테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빅테크가 중장기적 AI 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절대 우위입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AMD나 브로드컴 같은 업체들은 개발하는 AI 반도체의 수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엔비디아 대비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이죠. 수율이 떨어져도 유리기판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높은 성능만 보이면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을 깨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시장 물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특히 유리기판을 도입하면 발열이나 성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리기판의 초기 도입 비용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유리는 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을 가할 때 조금의 틈만 생겨도 전체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율도 낮고 패키징 가격도 비쌉니다. 하지만 돈을 들여서라도 AI 반도체 점유 확대를 노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은 초기 단계부터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상용화는 수율이 낮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C텍입니다. KC텍은 국내 유일 유리기판 CMP 슬러리와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CMP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실리콘 웨이퍼에 전공정을 통해 미세 공정을 다 해놓고 나면 이걸 패키징에 실어야 하는데요. 요즘 HBM이나 고집적 패키징에서는 웨이퍼를 얇게 만들어서 적층해야 합니다. HBM은 특히 아파트처럼 쌓아야 하거든요. 원래 웨이퍼 두께보다 이걸 갈아서 얇게 만드는 게 요즘 첨단 패키징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는 공정이 바로 CMP입니다. KC텍의 장비는 삼성전기, LG이노텍, SKCF솔릭스 같은 국내 주요 기판 업체들에 모두 납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리기판용 대면적 CMP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CMP 기술은 외국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유리기판 사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면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규모의 경제를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다른 기술로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면적 CMP 기술에서 KC텍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기술 트렌드의 핵심은 대면적화입니다. 원래 시스템 반도체 하나만 탑재되던 게 여러 개가 탑재되고 여기에 HBM이 수십 개 달라붙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거죠. 대면적 반도체를 탑재하려면 한 번에 균일하게 갈아버릴 수 있는 대면적 CMP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 기술은 후면 전력 공급, 그러니까 유리기판 내에 MLCC를 탑재하는 데도 핵심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유리기판뿐 아니라 HBM 같은 고대 역폭 시스템에서도 계속 채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PSK홀딩스입니다. PSK홀딩스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TGV 디스컴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이건 깎아내고 포토레지스트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유리기판은 특히 수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밀의 디스컴이 필요합니다. PSK홀딩스는 미국 현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SKC 앱솔릭스 공장이 미국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응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증권업계에서 이 회사의 실적 기대감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